자존감의 세 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하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도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존감의 3대 기본축. 자존감에는 세 가지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세 가지란 자기 혼on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해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다른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이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이다. 는 자존감이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 것도 되는데 안전하다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감,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이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도 이 단어들이 헷갈려 쓰여서 내담자들도 혼스러워하는 용어이다. 혼란스러워하는 용어이다. 자신감과 자만감 그리고 자존심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가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고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되는데 가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가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에 파헤친 마음의 상태이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심은 자존감에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답, 즉 생각이 개념이라면은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바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인중 밑으로 감정이 줄어가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개념의 혼란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이미 여러 책들을 통해 심리학 기초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정보를 정답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정보 과잉에서 비롯한 오해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은 순전히 부모의 영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여기는 경우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가는 자존감 회복은 그냥 가족
사이에 불화만 커진다. 뒤늦게 부모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될 수도 있다.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다. 이 말은 칭찬은 무조건 좋다는 뜻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감만 키운다.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 또한 자존감을 자극한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해 있지만 정확하게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향이 뜨고 구름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담대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평일에 가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을 피하고 싶은지 언제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달려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거나 짜증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나르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만 한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들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한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생각하면 판단이지만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로 변한다. 게다가 자존감 정도가 변할 때마다 그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흥분이 되지만 내려갈 때는 그만큼 공포도 커진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이 속도감을 비교적 잘 견뎌낸다. 내려갈 때도 완전띠를 메고 있고 실제로 추락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곧 다시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그 이유에 있어이다. 주위의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이만하게 굳지 않는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과정이 빈번히 낙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것 사실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와 중심을 잡고 핸들을 조정하며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법을 혼자 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신경이 남다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옆에 도는 사람이 없이는 배우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잡아줘야 한다. 지금부터 이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려고 한다. 타는 법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래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또 착용해야 보호장비를 드는데 짚고 넘어갈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한두 번 이상은 넘어질 것이다. 자전거를 배운 지 30년이 넘는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지는 이치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렇게 다시 올라설 줄 안다면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